변압기의 열화 현상. 에이징이라 했잖아. 그럼 이 열화가 된다는 것은 지금 나빠지는 거잖아. 그러면 변압기의 열화 현상에서 첫 번째 원인이 뭐냐? 호흡작용에 의한 수분의 흡수. 호흡작용에 의한 수분의 흡수란 말은 뭐야? 변압기에다가 지금 기름을 넣었잖아. 그러면 이것을 변압기에서 호흡함으로써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말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호흡작용에 의한 수분이 지금 기름이 어찌다? 들어간다 그 말이야. 이해했지? 그게 호흡작용 수분의 흡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돼? 절연유보다 온도 상승에 의한 뭐다? 무슨 작용? 산화작용. 절연유 온도 상승에 대한 무슨 작용? 산화작용. 그러면 호흡작용한 흡수고 절연유 호흡작용 흡수. 그러면 결론적으로 습기가 들어간다는 뜻이잖아. 절연유의 온도 상승에 의한 무슨 작용? 산화작용. 산화작용이니까 뭐예요? 없어지는 거지. 응?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지금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놈의 뭐가 돼? 방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방지책. 방지책에서 첫 번째 뭐를 쓴다? 브리더. 응? 자, 브리더가 뭐라고 보면 돼? 응? 습기를 갖다가 준다?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습기를 흡수하는 하나의 뭐가 된다? 탈수제다 그 말이지. 응? 여기는 뭘 한다? 습기를 흡수한다. 두 번째 또 대책으로서 쓰는 것이 여러분들 보시면 또 뭐라 했어? 질소봉의. 질소봉의라고 하면 뭐야? 질소봉의 있잖아. 공기의 접촉을 어쩐다? 차단시키겠다는 말이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질소로 봉입을 시켜서 공기에 접촉. 왜? 호흡적인 흡수란 말은 이 공기하고 기름하고 어째서? 지금 공기하고 기름이란 자체가 뭐로? 지금 침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아예 질소로 봉입을 시키겠다. 막겠다 그 말이야. 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이 뭐다? 컨서베이트. 이게 많이 나오지. 그러면 이 컨서베이트란 말은 변압기의 기름통인데 어디에 설치할 거냐? 이걸 잘 봐도 변압기 본체 또는 뭐야? 탱커. 이거는 부호일지 궤적이지. 미안해. 컨서베이트는 뭐다? 변압기와 기름통이지. 이해했어? 그래서 방지책은 브리더, 질소봉입, 컨서베이터다. 이거는 뭐의 방지책이야? 변압기가 열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지책이라고. 그러면 어제 설명한 것 중에서 있었지. 변압기의 내부 고장 보용이 뭐라 했어?
어제 한번 설명했어. 고장. 고용으로 쓴 것이 뭐 있어? 어제 배웠지? 무슨 계정기? 자동 계정기. 어제 한번 했잖아. 그 다음에 비율, 자동 계정기.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뭐라 그랬어? 9월쯤 뭐? 계정기라고 했잖아. 어제 했지? 한번. 이거 해줬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또 한 가지 잘 나오는 것이 뭐냐면 부월주 계정기는 어디에 설치할 거냐? 응? 아주 중요한 거야. 설치 위치, 변압기, 어디, 본체라고 돼. 또는 뭐, 어디, 컨서베이터 어디에 설치한다? 어디? 사이에 설치한다. 응? 그래서 이 컨서베이터라는 것은 변압기 본체와 어디? 어디? 보여? 어? 왜 저거를 쳐놨겠어? 응? 부월주 계정기를 설치 위치면 일단 찾을 때 뭐를 찾아야 돼? 사이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했어? 왜 체크박스 해놓은지를 모르겠어? 빨리 알아들어야지. 응? 그 다음에 10페이지 있는데 봐봐. 10페이지 보면 변압기에 냉각 방식이 있어. 냉각 방식. 냉각 방식이야. 첫 번째.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건식 뭐라 그랬어? 잔행식이라겠지. 용어야. 건식.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건식, 잔행식 해갖고 뭐라고 써놨어? 뭐라고 써느냐고. 기호가 뭐냐고. AN이란 말은 뭐야? A가 뭐야? 공기야. 뭐라고? 공기라고. N은 뭐냐? 자연순환식이야. 뭐라고?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야? 냉각을 시키는데 자연적으로 공기를 이용해서 뭐가 된다? 냉각을 시키겠다 그 말이야. 이해했어? 그 다음에 건식, 풍냉식. 건식, 풍냉식. 건식, 풍냉식은 뭐라 그랬어? 건식 AF. 이 F라고 쓰면 이거는 강제순환식이야. 뭐라고? 강제순환식이란 말을 쓴다고. 강제. 그러면 뭐야? 공기로서 냉각을 시키기는 시킨데 뭐가 된다? 뭐를 써야 돼? 건식, 풍냉식 그랬잖아. 응? 응? 뭐를 써야 돼? 여기는 뭐야? 자연순환식이라고 했잖아. 여기는 강제순환식이죠. 그러면 강제순환식 할 때는 뭐야? 뭐를 돌려야지.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쓰겠다? 송풍기를 쓰겠다. 이해했냐? 송풍기. 그 다음에 유입 뭐라겠어? 유입 뭐라겠어? 잔행식이라겠지. 유입 잔행식이라 해가지고 뭐를 이야기한 거야? 유입 잔행식에서 ON, AN 그랬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알아? 이게 지금 변압기 통이 있다고 하자. 변압기 통이 있으면 이 변압기에 안에서 냉각하는 방법도 있고 밖에도 냉각하는 방법이 있겠지. 이해했어? 그러면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안에서 냉각 방식이야. 안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글자는 밖에서 냉각 방식이야. 그러면 계산해봐. 5니까 뭐야? 5니까 뭐야? 5일이잖아, 5일. 어? 그러면 유지. 유잖아, 유. 기름 유자니까. 그러면 안에서 내추럴이잖아. 그러면 5일을 쓰기는 쓰기인데 잔행식이잖아. 그 다음에 밖에는 뭐야? AN이지? AN이니까 뭐야? 공기로서 냉각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란다? 유입 잔행식이란 말을 쓰는 거야. 이해했어? 그 다음에 유입 풍냉식은 뭐야? 그렇지. 네 번째. 유입 풍냉식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O 뭐야? OF가 되겠지? OF. 그러면 유입 풍냉식은 ON. ON AF다 그 말이지. ON. 그러면 뭐야? 안에는 뭐로 하고? 오일로 하고. 밖으로는 뭐야? 송풍기를 써가지고 어찌다? 냉각을 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송유 풍냉식. 송유 풍냉식이란 말도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유입 송유식이라고 써. 유입. 이게 뭐야? 기호가. 기호가 뭐야? OF, AFG. 그러면 이거는 뭐야? 오일을 뭐로 하고? 송유. 송유란 말은 관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된다? 냉각시키겠다. 그 말이야. 송유관 알잖아. 밖에도는 뭐도? 밖에도 뭐로 하고? 응? 그러니까 이 송유 이런 말은 변압기 위하면 뭐고? 기름용 펌프를 이용해서 냉각을 시키고 밖에도 하겠다. 그래서 이 방식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음에 변압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다시 8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 8페이지 보면 변압기에 손실이 있어. 손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 직류계의 손실은 무엇이 있어? 한번 보자. 뭐 비교를 한번 해봐. 변압기는 무슨 기기야?
무슨 기기야? 정지기기야. 응? 그런데 직류기는 뭐야? 회전기기야. 잘 보면. 그러면 직류기에서는 손실이 어떻게 돼 있어? 무부하선. 이게 무슨 손이야? 고정선이야. 그러면 고정선에는 뭐가 있어? 철선이 있었지. 예. 그러면 철선은 무엇 있어? 히스테리 선하고. 무슨 선이 있어? 와류선이 있었잖아. 이해를 잘 해봐. 두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기계선이 있어. 기계선은 뭐야? 마찰선하고 뭐가 있어? 풍선이 있지. 이해했어? 기계선이 뭐가 있다고? 마찰선하고 풍선이 있을 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하선이 있겠지. 부하선이 뭐라 그래? 무슨 선? 동선 또는 불이선이지. 부하잖아. 이거를 다른 말로 표시하면 뭐야? 저항선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이 변압기는 여기서 이렇게 했잖아. 이거는 무슨 기기야? 이거는 무슨 기기고?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그거단 말이야. 정지기기인지 회전기기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변압기는 뭐라겠어? 정지기기라고 했잖아. 그러면 직류기의 손실 중에서 뭐만 빼면 돼? 이것만 빠지면 되겠지. 이해했어? 손실이니까 똑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그 내용을 써놓은 것이 뭐야? 부하선은 무슨 손? 동선이고, 그 다음에 그런데 히스테리 선을 보니까 이 pH 값을 좀 이해를 해야 돼. pH가 뭐라겠어? 히스테리잖아. KH, FM. 예? 그 다음에 BM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BM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잘 알아도 무슨 밀도? 자석 밀도야? 몇 승이야?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 물어볼 거야. 철선이라는 것은 주파수에 어떻게 돼? 비례 반배? 자, 바이 문제. 철선은 주파수의 몇 승에 비례해? 주파수의 몇 승에 비례하냐고? 1.0승이지. 그 다음에 최대란 말을 쓰겠지. 최대 자석 밀도의 몇 승에 비례해? 1점 몇 승에 비례한다? 6승에 비례한다. 그 말에 이해했어? 두 번째, 히스테리 손실이 어떻게 생겼어? 히스테리 손실이, 와류 손실이 어떻게 생겼어? P는 K의 F의 제곱에 F의 T의 BM의 제곱이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와류 손실은 여기서 보고 두께의 뭐에 비례한다? 두께의 뭐? 제곱에 비례해. 이해했어?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와류 손실을 뭐를 시켜라? 뭐를 시켜라? 성층을 시키는 거고, 히스테리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뭐를 시켜라? 규소를 어쩌라?
함유시켜라. 근데 이 규소 함유량이 약 몇 프로다? 여기는 얼마? 이거지? 그림에서.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라는 자체는 단순하게 나오는 값이 아니야. 단순하게 나온 값이 아니고 이 세 번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 간략하게 했는데, 자 봐봐, 뭐라고 나왔어? 전압을 일정하게 하고 전압이 일정하잖아. 자, 전압을 일정하고 뭐를 증가하면, 자속을 증가하면 척수는 어떻게 된다? 자속을 증가하면 척수는 감소한다. 이 말이 써졌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전압을 일정하게 자속을 증가한다? 그러면 자속이란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 그 말이야. 자속이란 말이야.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BM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최대 자속 밀도로 말해. 요놈은 S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 그럼 이게 면적이야. 면적. 그래서 이 최대 자속 밀도는 단위가 웨버 퍼의 미터의 제곱이 돼. 이게 A라고 할 수도 있어. A.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최대 자속하고 뭐의 관계야?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는 지금 전압을 일정하게 하고 자속을 증가하면 척수는 감소한다. 이 자속이란 말을 쓰면 안 돼. 응? 자속이 아니고 거기다가 이거를 제시키고 주파수 이렇게 써봐. 주파수.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KH의 BM의 결론적으로 뭐야? 웨버 퍼 미터의 제곱이라고 했지.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여기서 한번 이 식 봐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에서 설명할 때, 자, 2를 봐보자. 우리가 변압기 유도 기전력은 뭐야? 2가 뭐냐고. 응? 아까 2 있었잖아. 얼마? 4.44에 F에 N에 뭐야? 파이지. 이거 있었잖아. 그러면 이 파이 대신에 대입하면 어떻게 돼?
4, 4에 F에 N에 뭐야? BM에 예? S가 되겠지. 왜? 파이가 뭐니까? BM의 S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S는 면적이야. BM은 뭐야? 최대 자속 밀도고 그 다음에 N 그랬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BM이라는 자체는 여기가 얼마로 돼 있어? 1.6승으로 돼 있잖아. 1.6승. 그런데 뭐가 일정하다겠어? 뭐가 일정하다겠어? 이게 일정하다겠어.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 BM이라는 자체에서 우리가 히스테리 개수를 포함하니까 한번 볼게. 히스테리 개수가 이거지. 예. 그러면 이 BM이란 자체하고 히스테리 개수란 자체하고 비교하면 이게 지금 개수값이라고 이게. 그러면 최대 자속 밀도하고 주파수하고는 비례야 반비례야? 최대 자속 밀도가 올라가면 주파수는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4.44의 F의 N의 파이엠이라고 되어 있다고. 근데 이게 전압이야. 이게 뭐라고? 전압이라고. 그러면 전압이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 BM이란 자체가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 식이 있지. 몇 승이라겠어? 1점? 자, 봐봐. 여기 봐봐. 여기가 BM이지. 그러면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 여기는 제곱이지. 제곱. 그러면 일정이라고 보면 BM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요놈하고 이놈을 1.0승이 아니라 2승으로 한번 잡아보자. 2승. 그러면 이 식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이렇게 바뀔 거야.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 이게 다 필요 없어. 응? 이게. 그러면 이게 필요 없는 상태에서 잘 봐봐. 요놈의 여기가 약분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 주파수하고 비례 반비례야? 반비례 하잖아. 아니 여기는 제곱, 이거는 일정이라고 놔두고 그러면 여기는 제곱이지. 그러면 여기 제곱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철선이라는 자체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요놈이 어떻게 된다? pH는 주파수분이 어떻게 된다? 1의 반비례. 이해했어? 그러면 봐봐. 전압을 일정하게 하고 주파수를 증가했다. 이게 증가했지? 증가했지? 그러면 요놈은 어떻게 돼? 작아지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줄어? 히스테리 손실이 줄잖아. 히스테리 손실이 줄었다는 말은 뭐가 줄은 거야? 뭐가? 철선이 감소한 거야. 뭐라고? 그러니까 주파수를 증가하면 뭐가 감소한다? 철선이 감소 또는 히스테리가 찐다?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 식에서 너희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게 pH잖아. pH. 그러면 pH가 이렇게 생겼지. KH에 뭐라 그랬어? F에 BM이라고 했잖아. 몇 승이라고 했어? 1.6승이라고 했는데 이 1.6승을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고. KH에 F에 BM에
1.6승이 아니라 몇 승까지? 2승까지 쓸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 식에서 봐봐. 이 식이 이거지. 그러면 이거 다 무시해. 다 무시하면 BM하고 F지. 그러면 E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F의 BM이 될 거 아니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서 BM은 뭐야? BM이 뭐냐고? F분의 얼마야? F분의 2지? BM이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곱을 시켜. 그럼 어떻게 가? 이거는 필요 없어. 이 상수값이니까. 그러면 F 곱하기 뭐야? F분의 2의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부서진단 말이야. 그러면 전압을 일정하면 주파수의 비례 반비례야. 반비례하지. 그러니까 히스테리 손실은 주파수의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라는 거야. 그래서 요놈은 뭐하고 같다? F분의 1하고 같대. 이해했어? 이거 중요한 거야. 그래서 주파수를 증가하면 뭐가 감소한다? 철선이 감소한다 그 말이야. 이거 넘어가면 안 돼. 다음에 와류선 봐봐. 와류선. 와류선은 어떻게 가 있어? P2는 K, 2에, F에, T에, T에 뭐야? 파이에, BM에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그러면 앞에 식하고 똑같이 집어넣어. F에 T는 필요 없어. 이 그러면 뭐야? F에 곱하기 BM이 뭐야? F분의 뭐야? 2지? 2지? 그러면 이 FF가 약분되잖아. 맞지? 그러면 와류선은 뭐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뭐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거 잘 알아도 이걸 다 산업해서 쓴단 말이야. 와류선은 뭐에 관계없다? 주파수에 관계없이 일정해. 그래서 기기가 어렵단 말을 쓰는 거야.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 변압기의 손실은 무슨 손실이 나왔어? 무부하손하고 무슨 손실이 나왔어? 부하손이 나왔잖아. 자, 그러면 이 변압기에서 무부하손하고 부하손이 나왔는데, 자, 첫 번째 무부하손. 무부하손은 뭐라 했어? 고정손이야. 이해했어? 고정손이야. 근데 고정손인데 무슨 손이다? 철선이야. 그 다음에 부하손은 뭐야? 저항손이지? 저항손인데 이 손은 무슨 손이야? 구리손이잖아. 동손이잖아. 그러면 이 무부하손, 철선, 그 다음에 부하손, 구리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알 거냐? 어떤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말이지. 그 시험이 자 무부하손은 잘 알아도 무부하 시험, 그 다음에 부하손은 단락 시험으로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야. 뭐라고? 이거 잘 무부하 시험이니까 무부하니까 뭐야? 부하가 안 걸린 거지?
그러면 이게 무슨 시험하고 같다? 개방 시험하고 같아. 예? 개방 시험하고 같다고. 자, 그러면 한번 부를게. 변압기라는 자체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변압기라는 자체는 이상적인 변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변압기가 있어. 그러면 이상적인 변압기는 손실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해했지? 그런데 실제 변압기는 뭐가 돼?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자, 그러면 내가 변압기를 그릴 때 변압기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자, 첫 번째. 변압기의 등가 회로를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이게 트랜스다. 여기가 무슨 축이야? 1차 축이야. 그러면 1차 축이니까 요놈이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가 V1, 그 다음에 I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R이지. 이거는 X잖아. 그러면 R1, X1. 예? R1, X.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봤을 때 이 부분. I0. I0가 뭐야? I0가 뭐라겠어? 변압기 1차 측에 흐르는 무슨 전류? 무부하 전류라고 했잖아.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그 다음에 이쪽이 II, 이쪽이 I5. 응? 그 다음에 여기가 G, 여기가 B, 여기가 Y0예요, Y0. 그러면 G0, B0가 되겠지. 요놈이 I1 다시 부하전류야. 그 다음에 2차 측을 또 그려야겠지. 그러면 2차 측이 어떻게 돼? 2차 측. R2, 뭐다? X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지. X, R이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쪽이 뭐가 돼? 이쪽이 뭐가 돼? 이쪽이 V2야. V2라고. 2차 측이니까. 그 다음에 이쪽이 뭐가 돼? I2야. 이게 변압기 회로야. 간단히 그린다 하면. 그 다음에 이쪽이 이온이 되겠지. 이쪽이 뭐가 되고? E2가 될 것이고, 여기가 N1이 될 것이고, N2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변압기는 해로 봐봐. 변압기는 1차 회로와 뭐로 구성이 돼? 뭐로 구성이 되냐고? 2차 회로로 구성되겠지.
봐봐, 여기가 1차잖아. 여기가 2차고. 1차와 2차로 구성이 돼. 변압기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1차와 2차 간에 무슨 작용을 해? 1차와 2차 간에 무슨 작용을 하는 거야? 유도가. 전자. 무슨 작용? 유도 작용을 하잖아. 유도가 따라가는 거니까. 1차 유도장에서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봐봐. 여러분들 보시면 요놈 가지고 지금 이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만든 것이 변압기 등가회로를 만든 거야. 무슨 회로? 등가회로. 그러면 등가회로라는 것은 뭐야? 응? 뭐를 이용해서 이 변압기 등가위를 그리는 목적은 뭐를 하는 거야? 변압기 특성을 어떻게 해서 쉽게 알 수 있다고 말이야. 뭐라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될 거는 이거는 실제 변압기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 실제 변압기는 변압기의 특성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만든 것이 뭐야? 등가회로를 만든 거라고. 등가회로. 그래서 이 등가회로를 만드니까 자, 이 부분 봐봐. 여기하고 여기가 떨어졌지. 떨어졌잖아. 1차와 2차가 지금 분리돼 있지. 아, 분리돼 있잖아 지금.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합치겠다 그 말이야. 응? 어떻게 합쳐? 아, 봐봐. 이게 Y0야. 그 다음에 입력 전압이 있겠지. 여기가 V1. 그 다음에 여기가 I1 다시지. 그러면 가봐. 여기가 I1 다시하고 I2가 같아. 그럼 이제 뭐가 그려지면 돼? 뭐가 그려지면 돼? 이게 있겠지 다시. R2 뭐다? X2. 이해했어? 뭐가 없어진 거야? 뭐가 없어진 거냐고? 뭐가 없어진 거냐고? 이렇게 그려진다 그 말이지. 차이가 뭐야? 지금 1차 측하고 2차 측을 나눈 거를 갖다가 한 번에 지금 해놨잖아. 그래서 이 변압기는 반드시 뭐로 설명을 해야 된다? 등가회로로 설명해야 돼. 이해했어? 그래서 이 변압기의 등가회로라는 자체를 보고 여기서 무슨 시험을 하겠다? 개방시험도 할 것이고 무슨 시험? 단락시험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뭐야? 이쪽 분야가 뭐냐고? 이쪽이 뭐야? 부하야. 뭐라고? 부하라고. 부하. 이쪽이 부하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변압기 회로인데 반드시 변압기 특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그려야 된다? 변압기에 뭐를 그려야 된다? 등가 회로로 만들어줘야 돼.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설명을 할게요. 이건 지우지 마.